안녕하세요. 미친농부 육맴입니다. 육맴. 아니야. 다시. 안녕하세요. 미친농부 육맴. 김PD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보 영상을 하기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8월 달까지 판매 영상을 주 2회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9월부터는 주 3회 판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게 돼요? 김PD와 함께 열심히 갈아 넣는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요? 당장 다음 주부터 9월이 되는 다음 주부터 주 3회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추석도 있잖아요. 추석이 끼어있는 2주간은 제외하고는 주 3회 앞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한번 저어보겠다 뭐 이런 마인드 같은데. 아니요. 다육이 물이 들어오니까 바다에 물 들어와서 배에 노 젓는 건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돈도 저희는... 들어오나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저는 판매 영상을 자주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은 많은 다육이, 예쁜 다육이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알람 설정까지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육이 병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었죠. 그냥... 오늘은 특히 화훼, 다육이에 발생하는 5대 해충의 특징과 방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육이가 조심해야 될 해충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5대 원흉이라고 5대 원흉이라고 불러요. 네. 첫 번째, 진딧물류입니다. 두 번째, 응애류입니다. 응애는 이제 작은 거미를 응애류라고 해요. 세 번째,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정말 우리 다육이의 흔적 깍지벌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총채벌레가 있고요. 다섯 번째, 나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가 5대 원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5대 원흉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육이를 갉아먹는 것, 다육이를 갉아먹어서 죽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얘들이 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5대 원흉들을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진딧물류입니다. 진딧물류는 잎, 줄기, 꽃 등을 흡집을 하면 보기에 뭐가 탄 것처럼 그을음을 발생시키면서 죽어갑니다. 그럼 빨아먹은 자국이 남는다 이거네요. 이제 우리의 키스마크가 나듯이 그렇게 남는 건 아니고요. 걔들이 빤 걸 어떻게 남아? 시커멓게 변한다고. 네, 잘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뭘 나는 당황했네. 그리고 진딧물은 새순을 좋아하고 꽃대를 특히 더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꽃대가 올라오면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꽃대가 보이면 이 다육이한테 가장 큰 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딧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응애, 깍지, 총채, 나방, 이 아이들 전부 꽃대를 좋아해요. 그래서 꽃대를 제거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자, 두 번째, 응애입니다. 응애는 진딧물과 마찬가지로 꽃, 줄기, 꽃대 등을 흡집을 합니다.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는 총채벌레와 유사합니다. 총채벌레는 응애와 같습니다. 흡집을 하고요. 똑같이 하얗게 말라 죽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총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이라서 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 활동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네요. 아니, 내가 강조하라고 그랬지. 이거 아니야? 아니, 감독이 디렉션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오케이. 미친 듯이 강조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깍지! 네 번째, 깍지벌레입니다. 흡집을 합니다. 깍지도.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하지만 깍지는 5대 원흉 중에서 가장 방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깍지벌레 하는 겁니다. 잘 안 죽어요? 왜냐하면 깍지벌레는 등껍질이 있어요. 그 등껍질에 알이랑 자기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방제하기가 특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에게는 정말 암 같은 존재인 거죠. 독하네. 암이란 너무 다섯 번째, 나방입니다. 나방 자체는 그렇게 다육이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나방이 낳는 알이 문제인 겁니다. 나방이 다육이를 먹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나방이 다육이를 먹진 않아요. 유충들이 갉아먹는 거죠. 나방 나방 한 마리가 4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해요. 다육이 안에다가요? 그렇죠. 끔찍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 나방이 한 마리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미 유충들이 장악을 했다. 그렇게 어딘가 보셔도 400개가 됩니다.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걔가 한 번만 나오면 400개니까 그렇죠. 그럼 나방 보이는 족족 잡아줘야겠네요. 그렇죠? 정말 천적이라 생각하시고 잔인하게 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죽여주세요. 자, 이 5가지의 우리 5대 원흉들은 특히 6월에서 10월 고온 건조한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가 가장 번식기죠. 위험합니다. 번식기.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가장 조심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5대 원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이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중요한 일이겠죠. 방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모든 곤충들은 놀라운 환경에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약에도 적응을 하나 봐요? 내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제가 힘든 거예요. 요즘 나오는 신제품이죠. 신제품에는 그 내성을 또 이겨내는 그런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성이 생기니까 자꾸 새로운 약을 써줘야겠네요. 그렇죠? 내성이 없는. 네. 예를 들면 깍지벌레는 등껍질이 있다고 했죠. 등껍질이 강화된 아이들의 내성에 맞춰서 깍지벌레 약이 요즘에는 꼬리 쪽이나 배 쪽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 그런 식으로 약도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제 위에서 뿌려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장 최신에 나온 약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약제를 살 때 최대한 약제가 아니라 농약. 농약을 살 때 그럼 농약을 살 때는 최대한 최신 거를 사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몇 가지 구체적인 제품을 추천드리면요.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 이렇게 제품명을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독자님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는 맞아요. 없... 저희가 사용하는 약을 몇 가지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종류가 너무 많은가요? 제가 그러면 특히 나방, 응애, 총체벌레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약을 하나 추천드리자면 에이팜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나방, 응애, 총체벌레는 이 에이팜이 그래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에이팜이랑 깍지약만 두 가지만 써도 어느 정도 다 잡히겠네요. 그렇죠. 그치? 약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 외우세요. 3일 간격으로 3번을 살포해주세요. 그 3-3 규칙이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양치를 하루에 3분씩 3번 하듯이 네. 3일 간격으로 3번. 살포 시기는 새벽이나 저녁 나절, 해가 그러니까 없을 때 가장 살포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이 약들은 물과 희석됨 동시에 약 효과가 떨어져요. 물에 타면 바로. 네, 그렇기도 한데 햇빛에 노출이 돼도 또 약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없을 때 희석해 주셔서 바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귀찮으니까 희석을 많이 해놓고 네. 좀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꺼내서 딱 뿌려주잖아요. 그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물에 담는 순간 효과가 많이 저하가 되는데 물에 타는 즉시 사용을 해주셔서 그 효과를 최대한 살리셔야 하고요. 그때 사용을 웬만하면 다 해주시고 못하시면은 거의 버리시는 게 좋을 정도로 효과가 떨어지니까 바로 다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약만 딱딱 그렇죠. 섞어서 딱딱 쓰고 끝내라.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양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약품 자체도 보관을 햇빛을 피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이나 건조한 그런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단 깍지벌레는 여러분들 조금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방제를 해주셔야 해요. 다육이를 뽑아서 그 깍지벌레 약을 탄 용액에다가 담궈서 방제를 하시거나 그 물을 만들어서 저면 관수를 해서 한 몇 시간 정도 놔두면 깍지벌레들이 물과 약을 싫어해서 위로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 위에다가 살포까지 해주는 2번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관수를 하고 올라오는 건 또 따로 죽인다. 네. 그래서 잔인하네. 여러분들 깍지벌레 키우실 건가요? 아니요. 네, 잔인하셔도 하셔야 합니다. 그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특히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살포하실 때 정말 흠뻑 젖을 정도로 깍지벌레 약을 살포해 주셔야 돼요. 약을 아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깍지벌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등껍질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침투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듬뿍 뿌려 주셔야 한다. 네, 여러분들 깍지 배에다가 약을 잘 발라주세요. 깍지 잡아서 배에다 발라주면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깍지도 좋아할 것 네, 같은데. 김 PD가 다음 영상에서 시범을 보인다고 하니 5대 원흉에 대해서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실 이 아이들이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제거를 해주셔야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방, 병들 예방하듯이 벌레도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방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바로 목초액입니다. 네, 목초액을 희석해서 사용해 주시면 목초액이 정말 많은 기능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살충 효과도 살짝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냄새를 싫어해서 이 아이들을 미리 기피하게 만드는 그런 예방의 효과가 있고요. 해충이 그 냄새를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도 싫잖아요, 근데. 우리도 싫은데 이제 우리는 뭐 저는 괜찮더라고요. 저는 약간
또 좋은 점이 얘들이 살충, 그 다음에 예방 효과도 있는데 미량 요소까지 있어. 다육이들한테 건강하게 해주는 요소까지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얼마나- 네. 목초액이 또 가격이 싸요. 그리고 농약보다도 가격도 저렴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 이런 목초액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집에서 또는 우리 정원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에게 목초액만 꾸준히 뿌려주셔도 충분히 이 아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목초액만 이렇게 뿌려주면 예방이 잘 돼요? 아, 그 정도만 충분히 해도 좋죠. 이 정도로 관리를 해줬는데. 아니, 목초액 말고 또 있잖아. 중요한 게 있지.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토양입니다, 토양. 아, 용토. 그렇죠. 살균, 살충이 잘 된 용토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깍지벌레나 병에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어떤 용토 써야 돼요? 김 PD, 우리 어떤 용토 써야 하지? 우리 저기서 계속 만들었잖아. 정말 열심히 엄청나게 배합을 하고 있는데 아, 소문 났어요, 지금 좋다고. 습기를 잡아주는 뿌리를 잘 내리게 해줘요.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해충의 알이라든 바이러스, 균들을 잡아주는 가장 상급의 퀄리티. 정성을 가지고 다육이 용토를 만들면 또 건강한 용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살균, 살충을 할 수 있는 천연 살충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믿고 카더라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이게 아니라 박사님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알아낸 천연 살충제 비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다음에 꿀팁으로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마지막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친농부 육맴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